네, RPM 177쪽에 1273번 문제입니다. 자, 대칭 이동을 시키는 문제인데 도형이 원이에요. 원을 대칭 이동시키는 거기 때문에 도형의 이동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원은 항상 중심만 따라가면 된다라고 했죠. 중심이 3,-2였는데 요걸 x축 대칭을 시켰으니까요. 새로운 중심의 좌표는 3,2가 됐겠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k였죠. 그러면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아무리 시켜도 반지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름은 여전히 k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원의 방정식은 x-3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k제곱 요런 원이고요. 그 원이 3,-3을 지나갔다 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를 요 원의 방정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면은 앞에 있는 건 그냥 0이 돼서 사라지고요. 여기 y 자리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는 거니까 5의 제곱 25가 k제곱이고요. 그럼 k 값은 풀마 5인데 문제에서 양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5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도형은 평행이동이든 대칭이동이든 계속 중심, 원의 중심만 계속 추적하시면 돼요. 네, 1274번 문제입니다. 역시 원이죠. 원이라는 도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표준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원에서는 중심의 좌표가 가장 궁금하니까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은 이렇게 되겠고 이쪽은 뭐 마이너스 4에다가 9 더했으니까 5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될 텐데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지금 a,3이죠. 자, 그런데 이 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변하겠죠? y축 대칭을 했으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a,3으로 변할 거고 그 원의 중심이 요 점이죠? 요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 중심의 좌표를 여기다가 바로 대입해 버리면 a 값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3은 2분의 1a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됐으니까 싹 다 2씩 곱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a는 5라고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자, 1275번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럼 이제 문제를 읽자마자 원점 대칭했다고? 그러면서 x에다 y에다 마이너스 y 집어넣고 x에다 마이너스 x 집어넣고 요렇게 해가지고 그것의 꼭지점을 찾아서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방향으로 문제에서 얘기해준 대로 정방향으로 풀어도 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포물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더니 그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요거였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이 꼭지점을 다시 원점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2,-7이라는 점이 나올 텐데 이 점이 원래 포물선의 꼭지점이지 않을까요? 그쵸? 원래 꼭지점을 원점 대칭 시켰더니 얘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원점 대칭 시켜가지고 원래 점으로 돌아갈 수 있죠. 따라서 맨 처음에 주어져 있던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가 2,-7이고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것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이차함수를 이렇게 써버릴 수 있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서 꼭지점의 좌표가 2,-7인 이차함수.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식이 문제에 주어져 있는 이 식과 완전히 같은 식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전개를 시키는 방식이 가장 답을 찾기 쉽지 않을까.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그대로 마이너스 4가 a 값인 거고 마이너스 3이 b 값이겠네요.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는 것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네, 1276번입니다. 자, 이것도 원의 방정식이니까 먼저 표준형으로 바꿀게요. x-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이죠. 얘는 5에다가 25에다가 4니까 34네요. 그쵸?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원은 중심의 좌표가 2,-5였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4짜리 원이었는데 자, 얘를 지금
대칭을 시켰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습니다. 자, 그럼 중심만 따라갈게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키면은 중심의 좌표가 변했겠죠. 서로 바뀌는 거니까 요렇게 중심이 변했을 거고요. 반지름은 당연히 아무 변화도 없을 겁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원하고 y축하고 만나는 점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대충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5,2니까 마이너스 5,2 여기쯤에, 자, 여기쯤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리면 원이 이렇게 생기겠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y축하고 두 군데서 만날 겁니다. 여기서 한번 만나고 여기서 한번 만나고 두 번 만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이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5,2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렇게 선을 긋는다면 이 선의 길이는, 요 선의 길이는 y축까지 딱 닿게 요 선의 길이는 5가 되겠죠. 그죠? 중심의 x좌표가 마이너스 5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선을 긋는다면 이거는 당연히 이 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루트 34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요렇게 직각삼각형인데 여기가 루트 34고 여기가 5니까 아하, 여기 길이가 그럼 피타고라스 돌려보면 3이구나. 그런데 이 길이와 이 길이는 항상 같기 때문에 여기도 3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원과 y축이 만나는 두 점,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여기 길이를 물어본 거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3을 2개 더해서 답은 6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에서는 대칭도 대칭이지만 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안 오면 그려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려가지고 그 그림에서 힌트를 얻어서 푸셔야 되겠죠. 1277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 직선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그럼 원점 대칭 해볼까요?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생긴 직선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부호가 붙어 있으면 보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자, 이 똑같은 직선을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이 문제에서 말한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직선입니다. 얘가. 그런데 그 직선이 이 원에 접했대요. 자,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했대요. 얘네 둘이 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는 D하고 R이 같겠구나. 그쵸? 접선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D와 R이 같다. 여기서 말하는 D라는 것은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R은 당연히 반지름이죠. 이 두 가지가 같아야지만 접선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D와 R이 똑같다라는 것을 활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D라는 것은 원의 중심인 3,-1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죠. 그래서 D를 계산해 보면 루트 16 더하기 9분의 절대값 12-3-a, 그러면 5분의 절대값 9-a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D인데요. 그게 이 원의 반지름인 3과 같아야 돼요. 3과 같다. 그러면 양변에 5 곱해가지고 절대값 9-a가 15가 되겠고요. 그러면 9-a는 풀마 15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15면은 a 값이 마이너스 6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15면은 a 값은 24가 되겠네요. 그쵸? 근데 우리는 양수 a 값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은 24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칭보다 원에서 접선을 구할 때 D는 R이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선을 구하는 방법, 요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네, 1278번입니다. 자, 원이 하나 나왔는데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대요. 역시 그럼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찾겠습니다. 요거는 5가 되겠죠?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2,1이고 반지름이 루트 5짜리 원이었는데 이 원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x축 대칭을 시켰더니 중심의 좌표가 2,-1로 바뀌었을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는 여전히 루트 5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원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바로 떠오르시면 푸시고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바로 이 원과 이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건데요.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D 값이 R보다 작아야 하죠. 이 D는 당연히 이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요 길이, 그쵸? 요 길이가 지금 이 원의 반지름보다 더 짧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중심 2,-1이라는 원의 중심과 자, 요 직선 x-y 플러스 k는 0이라는 요 직선 얘네 둘 사이의 거리 d를 구해보면 루트 2분의 절대값 2 더하기 1 더하기 k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절대값 k 플러스 3입니다. 자, 그런데 이 d 값이 이 원의 반지름인 루트 5보다 작아야 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죠. 루트 5보다 작다. 이걸 정리해서 k의 범위를 찾으면 되니까요. 양변에 루트 2를 더해주시면 절대값 k 플러스 3이 루트 2를 곱해주시면 그럼 루트 10이 되겠고요. 요 놈한테 절대값을 씌웠는데 그게 루트 10보다 작아요. 그러면 요 놈의 범위는 사이가 되죠. 누구와 누구의 사이가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10과 플러스 루트 10의 사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깔끔한 마무리를 위해서 3을 없애면 됩니다. 그쵸? k의 범위를 찾는 거니까 요 3을 없애기 위해서 세 군데에서 똑같이 빼기 3, 빼기 3, 빼기 3을 하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0. 자, 가운데는 k만 남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10. 이렇게 해서 k 값의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이 문제도 대칭 이동을 하는 것보다 원의 성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요걸 까먹지 않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1279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이 있었는데요. 얘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을 이동시킬 때 중심의 좌표만 따라가는 점의 이동으로 보자라고 했으니까 이 원의 중심인 a,-1을 써놓고 이 중심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 중심의 좌표가 먼저 저희가 원점 대칭을 했죠. 원점 대칭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a,1 이렇게 바뀌었을 거고요. 다시 여기에서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또 대칭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중심의 좌표는 1,-a 이렇게 변했을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중심만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을 했더니 이 직선에 의하여 그 원의 넓이가 2등분이 되었어요. 이것도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요렇게 원이 있는데 어떤 직선이 이 원을 정확히 반으로 쪼개고 지나갔다. 반으로 쪼개고 지나가기 위해서는요,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어떻게 그어도, 뭐 이렇게 그어도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만 그으면 무조건 그 직선에 의해서 이 원은 반으로 쪼개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직선에 의하여 원의 넓이가 2등분이 되었다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이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갔다. 그러면 이 중심의 좌표를 그대로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 직선이 이 점을 지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시면 3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겠고요. 그럼 2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답이죠. 그래서
원을 대칭시킬 때, 원을 평행 이동시킬 때는 도형의 이동으로 가면 복잡하니까 중심만 딱 잡고 중심만 계속 따라가는 점의 이동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이 페이지는 거의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페이지입니다.